매일 아침 나는 오늘이 다른 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일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일어난다. 지난 몇 개월간 칸디다 지렴에 걸려 고생하면서 스스로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떠돌아다니는 불빛처럼 느껴졌다. 내가 지렴 때문에 수시로 뒤척이는 동안 줄곧 숙면을 취했을 평화롭게 잠든 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 약국에 있는 모든 것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긴 하지만 낮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왔다. 어쨌든 나는 일어나자마자 샤워실로 가서 가려움, 붉어짐, 소변을 볼 때 불타는 듯한 통증, 하얀 두부 같은 찌꺼기 등 지렴 증상들이 여전한지를 확인한다. 내가 지렴에 걸린 게 왠지 내가 더럽거나 개인 위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부끄럽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누구보다도 청결한 사람이다. 나는 이를 닦다가 혓바닥에도 하얗고 두꺼운 막이 있는 걸 발견했다. 내가 지난번에 치과에 갔을 때 의사는 이건 긁어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아구창 증상은 입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리게 되었다. 나는 하루 3번 이를 닦고 매번 가글을 사용하지만 아구창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를 닦은 다음 질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샤워를 한다. 나는 옷도 질염을 악화시키지 않는 소재로만 골라 입는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칸디다 질염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게 내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때로 커피를 여러 잔 마시기도 하는데 머리가 멍해지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신 후에 아침 식사를 고민한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아침 일과 때문에 자연식을 만들 시간은 전혀 없다. 나는 대부분 치즈나 버터를 얹은 베이글 또는 오트밀 같은 빨리 해치울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한다. 가끔씩 시간에 너무 쫓길 때는 그래놀라 바를 먹기도 한다. 나도 안다. 이건 설탕이 너무 많아서 안 좋다는 걸. 이른 오전에 집을 나서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쌀 시간은 거의 없다. 저녁에도 정말 지친 채로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요리를 하지 못한다. 나는 출근하면 쭉 책상에 앉아서 일한다. 이따금씩 자리에서 일어나 좀 걸어 다니고 회의를 가는 것 정도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다. 점심을 먹기 전에 나는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집중력 저하 때문에 꼭 끝마쳐야 할 일들을 상기시켜줄 메모지를 온 책상에 붙여두었다. 가끔은 약을 전혀 먹지 않아도 뭔가에 취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사람들이 내 사무실에 들를 때면 그들은 내가 무척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한다. 그들이 내가 잠을 거의 못 잔다는 걸 안다면 좋을 텐데. 점심 도시락을 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점심에는 구내식당이나 매점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점심시간이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넉넉지 않아서 영양가 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좋은 식당을 찾아갈 시간은 없다. 그래서 보통은 패스트푸드나 구내식당의 햄버거, 샐러드, 샤와르마 같은 메뉴들에 의존하게 된다. 가끔은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을 때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 위해 대형마트에 가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치킨 포테이토 한 그릇과 작은 샐러드 한 접시를 먹을 것이다. 구내식당 음식은 너무 밍밍해서 삼켜내려면 드레싱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 상황이 좀 우울하고 불안한 것 같아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쿠키 한 조각이나 프렌치 바닐라를 고른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기대하는 게 이거다. 점심 식사를 받으면 사무실 책상으로 달려가서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음식들을 삼킨다. 다 먹은 후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약들과 보충제들을 모두 꺼내서 복용한다.
내 약들은 주치의가 처방해준 것이고 보충제들은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골랐다. 난 점심을 먹고 나면 거의 항상 아프다. 좀 진정된다 싶으면 조금씩 속이 부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다. 질염 그 자체보다도 가스가 차고 속이 부풀어오는 증상과 자주 씻어줘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이 힘들다. 가끔 운이 좋으면 변비는 없지만 대부분은 변을 보기가 힘들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서 아무도 내가 화장실에서 그러고 있는 걸 못 봤으면 좋겠다. 나는 보통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부풀거나 둘 다 반복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펩토비스몰이나 다른 보충제를 먹는다. 그러고 나서도 오후 내내 이 증상들로 아파서 고생할까봐 두려워한다. 내 머리가 안개 낀 듯이 흐려질 때에도 이런 증상이 생긴다. 예를 들어 오후 2, 3시가 되면 나는 세 번째 커피를 마셔도 정신을 차리거나 일에 집중하기가 힘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상황이 너무 나쁘지 않다면 차를 마시기도 한다. 나는 칸디다 질염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유튜브나 레딧을 이잡듯이 뒤진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경험, 실험, 그리고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기분도 나아지고 도움이 된다. 꼭 필요하지 않는 한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끊임없는 가려움과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버스에 치인 사람 같아 보이는 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 누구에게도 내가 칸디다 질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거니와 질염에 시달리는 게 다 내 탓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가끔은 회사에 가기 싫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아프다고 하고 며칠 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럼에도 내가 회사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월급을 받아서 효과적인 보충제를 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시쯤 되면 나는 칼퇴할 준비를 한다. 불편하고 아픈 채로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를 실수하기 전에 말이다.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소파에 앉아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린다. 남편이 집에 오면 같이 요리해서 정성스럽고 건강한 유기농 음식들을 즐겨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지만 내 불쌍한 남편도 아마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 결국 대부분 우리는 배달 음식을 먹는다. 미국에서 살면 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맥도날드나 서브웨이, 타코벨이나 KFC 같은 체인점들 말고 다른 메뉴를 주문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가장 건강해 보이는 메뉴를 고르긴 하지만 그게 진짜 건강한 음식일지는 의문이다. 배달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이면 주로 통조림으로 된 참치, 콩, 쌀 같은 것을 먹는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하루 스케줄을 소화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칸디다 질염을 관리하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요리할 의욕도 없다. 사실은 요리 실력이 안 좋아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요리하는 걸 포기해버린다. 주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면 좋을 텐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질염에 감염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샤워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샤워할 때에는 다른 일들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 질염이 심해지거나 밤에 뒤척이지 않도록 순면으로 된 잠옷을 입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보통 모노스탯이나 그 비슷한 제품을 쓰면서 약간의 안정감을 느낀다. 모노스탯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칸디다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태 얼마나 많은 제품에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품들을 써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레딧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오일 같은 것을 추천하지만 의사의 추천 없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좀 두렵다. 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면 내 주치의는 반복되는 질염이나 구내염이
신체 내부의 장기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항생제만 계속 처방해 주는데 내 주치의가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칸디다 질염을 고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인터넷에 내 증상을 검색해서 칸디다 질염에 대해 공부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볼수록 내가 칸디다 질염에 걸렸다는 확신이 섰다. 의사로부터 질염이 확실한지 검사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레딧이나 유튜브로 돌아가서 칸디다 질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이나 클렌징 방법 또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읽어보았다. 하지만 좀 혼란스러웠다. 이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걸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의 몸은 저마다 다르고 칸디다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이나 식단을 따른다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신경을 껐다. 그것들을 설령 고려한다고 해도 끝까지 해낼 시간과 의지와 돈이 내게 있는지가 의문이다. 또 칸디다균이 완전히 없어질 때의 증상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증상을 겪을까봐 두렵기도 하다. 나는 이미 고통스러운데 그런 증상까지 겪어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싫다. 누군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준다면 기분이 나아질 텐데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난 벌써 지쳐버렸다. 앞으로 이게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섭다. 솔직히 어떤 클렌징 방법이나 식단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실패할 것도 두렵다. 결국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걸 확인시켜줄 뿐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잘 시간이다. 질염과 모니스테 치료로 한동안 남편과 잠자리도 못했다. 남편이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게 고맙지만 몇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불안감이 엄습한다.